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앱스스크립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동작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 드리는 화면 보시면 캘린더 연동하는, SMS 발송하는, 그리고 인보이스 발행하는, 이렇게 세 가지 샘플들을 각 템플릿 공유해 드리면서 어떻게 동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었어요. 10명이 넘는 고객분들을 도와드려 왔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로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은 우리가 기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엑셀 시트에 익숙하고, 스프레드시트는 그 엑셀을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관리가 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 쉽게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막 독지독지 내 드라이브에 막 쌓여가지고 결국에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엑셀은 그나마 이게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폴더에 보관하고 그 보관하는 나름의 규칙들이 대대로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작업을 해서 이거는 업데이트 언제까지 된 거다라고 나름의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그 회사 규칙 내로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그 내 드라이브에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실제로 수정이 완료된 건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에 어떤 파일이 어떤 내용까지 수정됐는지 자기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한데 불편한 거, 불편한데 편한 거, 이런 한계는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그렇게 스프레드시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의 고객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어떤 파일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고객 정보가 이렇게 쫙쫙쫙쫙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 정보 쌓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로 다시 가공해가지고 잘라내고 복사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이식한다 할 때 결국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장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앱스 스크립트를 쓰면은 코드가 시트를 읽어서 시트 A열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행까지 몇 번째 행까지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 코드가 읽어요. 그럼 이 코드가 읽어서 이 첫 번째 A열에 대한 데이터, B2열에 대한 데이터 이런 내용들 중에서 나는 인보이스 아이디랑 사업자 번호, 이메일만 필요해 라고 추출해서 별도의 시트를 생성하고 그 시트 안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열 구성으로 만들어줘 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었던 동작들을 규칙화가 되면은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자동화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자동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어떤 동작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트리거 개념이에요. 이 트리거가 실행되면 매일, 몇 시, 언제,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동작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다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일을 발송한다고 했을 때 매일 아침 내가 최근 한 달의 고객한테만 어떤 메시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세팅해 놓으면은 최근 한 달의 고객,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규칙을 또 정할 수 있겠죠. 최근 한 달인데 최근 한 달 안에 이미 보냈던 사람은 제외하고 보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연락처, 그리고 어떤 특징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고객 관리하고 있는 그 툴을 이쪽으로 연결만 해놓으면 여기 안에서 코드가 작성한 대로 다음에 동작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제가 캘린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캘린더의 이벤트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캘린더 이벤트를 이쪽으로 불러올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에 불러올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캘린더에 보낼 수 있고, 정기 업무, 비정기 업무, 정기 이벤트, 비정기 이벤트를 분리해서 자동으로 이벤트에 등록한다고 하면은 다른 직원, 다른 동료한테 공유가 된다고 하면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한 어떤 이벤트, 정기 이벤트들이 바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고객 관리, 뭐 설치 예약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체크가 되면 설치 예약건에 대한 일정이 바로 전달되고, 회계 정산하시는 업무, 그리고 출장하시는 업무, 그리고 관리하시는 관리자 전체 그 캘린더 시트를 인지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다 같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캘린더, 지메일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인보이스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뭐냐면 이 고객 정보를 토대로 PDF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인보이스 발행 PDF 파일 만들어서 이 고객 정보를 토대로 인보이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내용을 사용자한테, 다른 고객한테 이 링크를 보내면, 이 샘플이에요. 진짜 고객 정보는 아니고, 이 링크를 보내서 전달받으면 본인은 어떤 형태로 증빙을 받고 싶다라고 선택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전달한 내용이 우리가 관리하는 스프레드시트에 전달이 될 거예요. 메시지 받아서 입력할 필요 없이 한 큐에 다 정리가 되니까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죠. 결국에 편한 것들,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결국에 본인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것들을 차근차근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업무 흐름이 이해가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떤 건지, 기대하는 결과값이 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혹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드렸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